자, 그래서 우선은 이번 주는 진도를 일단은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일간까지는 쭉 가야 되니까 가보자. 꺼렁꺼렁. 자, 우리 제목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필기할게요. 자, 일단은 제목 고르려고 하니 첫 두 문장까지는 끊어가지고, 자, 끊어봐. 자, 끊어서 소재를 잡고 화제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갑니다. 2012년에 예일대학교인데요. 자, 아키텍처는 건축이야들아. 그래서 건축의 스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건축 대학원으로 봐주세요. 아, 건축과 그러니까. 자, 예일대의 건축대학원은요, held, 열었습니다. held가 잡다가 아니고 열었다란 뜻입니다. 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을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학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뭔가 의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콜드는 뒤에서 수식하면 되겠죠. 어떤 심포지엄이냐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거야. is drawing that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했답니다. 여기서 드로잉이 뭔지를 좀 잡아주셔야 되는 게 원래 들어오는 그림 그리기잖아. 그럼 여기서 그림 그린다라고 하는 게 뭐지라고 봤을 때 건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이제 설계 그리는 거 있죠. 설계도 그리기. 그러니까 설계도 그리는 거 얘기하는구나. 그냥 미대의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제목이 굉장히 조금 파격적입니다. 우리 그림 그리기는 죽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제목으로 썼답니다. 자, the bold title. 자, 여기서 더 볼드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대담하죠. 그래서 볼드는 대담한 그 제목은, 심포지엄의 그 제목은 reflects.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reflect 반영했습니다.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뭘 반영했냐면 점점 커지는 센스가 어떤 감각, 의식이잖아. 그치? 점점 커지는 어떤 의식이 있었거든. 근데 그 의식을 설명을 하려고 봤더니 이 동격절 대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치? 어떤 의식인지 동격으로 설명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의식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었던 거야. 자, 읽어봅시다. The architect freehand sketch. 자, 여기서 단어 잘 봐봐. 아키텍처는 건축이고요. architect는 사람 명사로 해서 건축가라고 써주세요. 그럼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건축가의 프리핸드 스케치가. 그럼 이 스케치가 드로잉이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프리핸드는 뭐냐면,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리는 스케치가. 동사 잘 보면서 해석해봐야 is being 뭐 되어지고 있다. displaced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어법적으로 따지면 현재 진행에다가 태를 잘 봐줘야 돼. 수동태죠. 그치? 그래서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 displaced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로 바꿔서 쓰시면 되냐면 단어 꼭 바꿔줘. replaced 대체되다. 자리가 뺏기는 거야.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스케치가 자리가 뺏기고 있다. 대체가 되어지고 있다. 뭐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점점 커지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첫 두 문장만 봐도 어떤 걸 소재로 얘기할지 알겠단 말이죠. 뭡니까? 건축에서 설계도를 그리는 게 점점 사람에게서 어디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컴퓨터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를 볼게.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졌어요. 라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고 이게 단점이 있고 이런 한계가 있다. 라고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장부터는 이 방향성을 좀 잡아본다고 생각하면 돼. 방향성을 잡아야 그거를 잡고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갑니다. The transition이라고 했을 때 transition 보이자마자 내 머릿속에는 요 단어 shift랑 똑같은 거다. 자, 우리 시프트는 변화라고 해석하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변화를 보자마자 앞문장에서 뽑아와야 돼. 앞문장에서 어디서 어디로 변화했지? 손으로 그리는 거에서 컴퓨터죠. 디지털이지. 맞아. 그래서 쉬프트 보자마자 내 눈은 from이 보여올 거야. 그러면 from A to B 스크린까지 이렇게.
그러면 A에서 B로의 전환. 그러면 안 봐도 스케치패드는 이게 스케치북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스케치북은 뭘 가리키는 거? 사람의 손그림. 그치? 사람의 손그림에서 스크린은 말 그대로 컴퓨터 스크린이잖아? 그러면 아 저게 컴퓨터랑 같은 말이구나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은요. 인테일이 동사가 됩니다. 자, 인테일 단어 적어주세요. 수반하다. 자, 여기서부터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바뀌었더니 이 바뀐 변화가 뭘 수반했냐면 자, 컴마 묶어주시고요. 많은 건축가들이 믿기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향성은 형광펜을 한번 해봐. 이렇게 바뀐 것은요. loss of creativity, 창의성을 상실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자, 무엇의 상실이다? adventurousness를 상실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어드벤처가 얘들아 모험이고 어드벤처스가 모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그냥 모험심이라고 보면 돼. 자, 모험심의 상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지금 플러스로 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변화가 지금 상당히 불만족인 거야. 이 필자는. 동작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일지문 일주제가 끝까지 유지가 될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땡스 투는 전치사구로 한번 잡아주시고 이거를 감사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해야지. 전치사 때문에. 사실 내용 자체는 얘들아 여기까지만 읽어도 주제의식은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의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뭐 때문이냐면 precision, 정밀성. 단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자, 정밀성과 apparent completeness of screen renderings라고 했죠. 그러면 스크린 렌더링이 뭐지?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 하지 말고 스크린 렌더링 그냥 뭐라고 치환해서 보면 되더라. 그냥 컴퓨터라고 치환해서 보면 되겠죠. 그치? 컴퓨터 작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이 컴퓨터가 작업을 하면요. 굉장히 정밀하고 그 다음에 apparent는 겉보기에 딱 겉으로 봤을 때 completeness예요. 완전해요. 자, 내용 잘 잡으면서 갑시다. 자, 컴퓨터가 작업을 하면 굉장히 정밀하고 겉보기에 완전하기 때문에 a designer, 디자이너인데요. 그럼 당연히 이게 이 디자이너가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되겠죠? working at a computer 여기까지 묶어서 수식 한번 해봐. 자, 어떤 디자이너? 컴퓨터로 작업하는 디자이너는 자,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보세요. has tendency,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향을 가지는데 라고 했을 때 이 단어 별표하세요. lock in 하게 됩니다. lock in. 자, 락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고정되다 라는 뜻이야. 고착되고 고정되다 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어디다가 고정이 되냐면 자, 컴마 또 묶어봐. 시각적으로도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cognitively 하면 인지적으로 머리를 쓰는 측면에 있어서도 고정이 됩니다. 근데 어디에 고정되냐면 자 여기까지 읽어봐. Lock in or in a design 설계에 고정이 됩니다. 어떤 설계? At an early stage 이게 초기 단계잖아. 그치? 자 초기 단계에서의 설계에 딱 고착화가 되고 고정이 됩니다. 그게 쉽게 빨리 설명해 볼게요. 사람이 설계를 하려면 얘들아 처음에 얼마나 많이 막 스케치북을 꾸겨서 버리고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컴퓨터에 딱 넣으면 컴퓨터가 처음부터 너무 정밀하고 너무 겉보기에 완전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걸 받아봤을 때더라 디자인 설계를 받아봤을 때 정말 초기 단계부터 딱 거기에 고정이 되고 고착화가 되는 거겠지. 바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너무 정밀하니까.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He bypass. 자, 여기서 he가 가리키는 것은 요 디자이너. 그치? 컴퓨터에서 이제 설계를 하는 디자이너는요. 그래서 bypass를 하게 돼요. 자, 어휘 잡아. bypass가 무슨 뜻이야? 뛰어넘는 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스킵하는 거.
자, 뭐를 스킵하게 되냐면 그 다음 부분을 잘 보세요. 뭘 스킵하냐면 much of. 근데 much of 하면 얘들아 그냥 상당 부분에 많은이라고 해석해 봐. 많은 이런 것들. 자, 많은 reflective and exploratory playfulness를 굉장히 많이 뛰어넘게 된대요. 자, 해석 잘해봐. reflective는 뭐 하는 거지, 얘들아? 반영하고 뭔가 성찰적인 거. 그러니까 성찰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나 아니면 exploratory, 탐구적인 playfulness, 유희. 자, 유희가 뭐냐라고 하면요. 그냥 어떤 즐거움 이런 거거든. 즐거움. 그 막 성찰하는 즐거움, 탐구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싹 다 스킵을 해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대수로 묶어볼게요. That. 근데 그런 즐거움은 자, 관대로 수식합니다. 근데 그런 즐거움은 spring from. 자, 단어 잡아주시고 spring from은 화살표를 왼쪽으로 뾰족하게 해주세요. 어디에서 발생하는. 자, 사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보통 나오냐면 uncertainty, 불확실성이나 그 다음에 ambiguity of sketching. 자, 스케치라고 하는 것에 ambiguity, 모호함. 자, 스케칭은 뭔지 알자더라. 사람이죠.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치? 컴퓨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초반에는 굉장히 정밀하게 보여서 우리가 초기 디자인에 완전히 딱 고정이 되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놓치게 됩니까? 라고 한 게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은 불확실하고 모호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실 성찰하고 탐구적인 되게 좋은 즐거움들이 있는데 그런 즐거움들을 싹 다 뛰어넘게 되는 거지. 못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놓쳐서 아깝다, 아쉽다라고 하는 어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갑니다. 연구자들은요, term이라고 하는 단어 적어보세요. 얘는 동사다, 얘들아, 동사. 어. 그래서 이거를, 맞아. 동사로 일컫다. 그쵸? 일컫다. 그래서 이거 콜이라고 적어놔. 콜. 오형식입니다. 자, 사람들은 일컫습니다. 목적어, 이러한 phenomenon, 현상을 자, 뭐라고 딱 정의를 했냐면요. 자, 이거를 premature fixation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자, 이것도 형광펜. 자, 이 글에 어떻게 보면 필자의 방향이 태도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컴퓨터가 모든 걸 대신을 하다 보니 성찰적이고 탐구적인 유희를 우리가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premature fix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단어 적어보세요. 이 단어는 조기 고착. 여기서의 조기는 너무 초반에 고착되어 버리는 거야. 컴퓨터가 원하는 대로, 컴퓨터가 해준 대로 그냥 거기다가 고정을 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럼 계속 and 그리고 자, 우리 병렬 구조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term이 1번 동사야. 부릅니다. 이 현상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trace가 2번 동사가 돼요. 자, trace는 쫓다, 거슬러 올라가다 이런 표현이잖아. 그치? 그리고 그 cause가 여기서는 명사다 얘들아. 그 원인. 그 조기 고착의 원인을 trace, 쫓아가 보면, 거슬러 가보면 to, 어디까지 거슬러 가게 되냐면 disincentive for design changes 까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형광펜 한번 해줘라. 요 단어 한번 형광펜 해볼까요? 말이 좀 어렵네요. 자, 봅시다. 디자인 변경에 대해서요. 그치? 디자인을 내가 바꾸고 싶은데 그게 디스인센티브 한 거야. 자, 단어 적습니다. 인센티브는 원래 동기부여책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인데 여기서 디스인센티브는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이렇게 줘요. 의욕을 꺾는 거 맞아. 의욕을 꺾는 거. 동일한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설계 변화를 하고 싶은데 의욕이 안 생겨요. 왜?
컴퓨터가 갖다 준 초기 이 결과물이 너무 좋거든. 그치? 자, 계속. 자, once 잡아주시고요. 자, once는 여기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면 자, 일단 어떻게 됐을 때 large amount of detail and interconnectedness 정말 많은 양의 디테일은 세부사항 정말 이 디테일한 세부사항과 그 다음에 interconnectedness 상호 연결성 자, 이 상호 연결성이 is built too quickly 너무 빠르게 형성이 되어 버린 거야. 어디 안에서 CAD 안에서 여기 CAD가 뭐 가리키는 거? 컴퓨터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얘들아? 컴퓨터가 너무 빨리 디테일이나 상호 연결성이 너무 잘 실현이 되니까 디자이너가 그걸 받고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기 고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가 원하는 대로 시킨 대로 설계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at the computer,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연구하는 디자이너들은 올수 한번 잡아봐. 특징을 하나 더 나열을 해볼게요. 얘들아,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조기에 너무 고착화되는 거. 이게 첫 번째 굉장한 큰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거야. 어떤 경향이 있냐면 emphasize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emphasize는 강조하다. 자, 뭘 강조하냐면 formal experimentat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experimentation, 실험. 뭔 공식화되고 공식적인 어떤 실험을 좀 더 강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단어 잘 잡아야 돼. 뭐를 얘들아, at the expense of 또 잡아볼까? 이거 맨날 하던 거잖아, 그치? 영성이가 얘기해볼까? at the expense of가 어떤 뜻이죠? 아, 아니지. expense가 원래는 비용이란 뜻이지만 여기서 비용으로 해석 안 하고 뭐라고 그쵸? 대가로 해석하자 그랬죠, 그쵸? 그치? 그러면 뭐를 대가로, 뭐를 희생시켜서 expressiveness, 표현력을 대가로 표현력을 희생시키고 뭐를 더 강조한다. 뭔가 공식화된 실험, 공식적인 실험을 좀 더 강조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장도 뭔지 잠깐만 생각해 볼게. 자, 표현력은 여기서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 사람의 스케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치? 사람이 직접 스케치를 하면 되게 표현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없애고 그거를 희생시키고 이게 공식적인 실험만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공식적이다라고 하는 건 포멀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약간 이런 거 있죠. 굉장한 정밀성이라든지 알겠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지문이 전혀 바뀌지 않아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읽어보려고 했더니 줄이 안 보이네, 얘들아. 좀 지울게. 자, 그 다음 봅시다. by 플러스 ing 한번 잡아주시고요. by부터 어디까지이냐면 여기까지 한번 묶어봐. 자, 잡았어? 자, 뭘 함으로써? weakening, 약화시킴으로써 건축가의 개인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연결 with the work, 일하지 말고 작품. 이 설계 작품, 설계도를 얘기하는 거겠다. 그치? 그 설계도와의 뭔가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연결을 자, 형광펜 다시 해줘.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 약화시킵니다. 표현력이라든지 정서적인 느낌들은 싹 다 약화를 시켜요. 그치? 약화시킴으로써 다시 컴마 묶어 이 미국의 정말 유명한 이 사람이 argues, 주장을 하기를 마지막 문장 보세요. CAD 소프트웨어는 자 CAD 하자마자 뭐라고 해석하라고? 컴퓨터는 그치? 컴퓨터는 produces design 설계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설계인지를 대시라고 하는 관대로 설명을 할 건데 예측은 가능하죠. 어떤 설계야? 사람이 스케치로 만들어냈을 때
가질 수 있는 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볼게요. 자, 어떤 설계냐면요. that 이하에 다시 while절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또 묶을 거야, 살짝. 부사절 먼저 묶어보시고요. on way까지 묶어보시고 while절 조금 있다 해석하고 주절부터 먼저 해석할게요. 잘 봐봐. 컴퓨터는 이런 설계를 만들어내요. 보통 lag, 그치?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 나중에 시험에서 어휘 문제나 빈칸 추론이 나오면 저 렉을 무조건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이 that 관계 대명사절 안에 이 렉이 동사가 되더라. 알겠지? 렉킹 안 됩니다. 렉이라는 동사로 잡아주시고 디자인을 수식을 해줘야 돼. 그럼 렉은 부정어거든? 없다란 뜻이야, 그치? 뭐가 없어요. emotional content, 정서적인 내용이 없어요. 정서적인 내용이 없어요. 디자인에 어떤 막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따뜻함이 없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계속 derived from 하면 뒤에서 다시 수식이야. 근데 그 설계는 derived from 하면 어디에서 비롯된 이란 뜻이야. 그죠? 손에서 비롯된. 그럼 여기서 손이 가리키는 게 또 뭐냐 얘들아? 그쵸? 사람의 스케치죠. 인간이 직접 한 스케치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마지막 문장 이 부분도 얘들 어떻게 보면 빈칸 추론 나오기 너무 좋죠. 컴퓨터 캐드가 만든 디자인을 지금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컨텐츠는 전혀 없는 그런 이제 설계도를 만들어낸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좀 문제점, 염려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됐지 얘들아? 자, 일단은 지문 정리 한번 하고요.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 한 번 더 몇 가지 더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적어봐. 밑에다가 필기 한번 하세요. 일단 여기서 건축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크게 한번 얘기해보자. 건축계에서 무슨 변화, 트랜지션이 있었냐라고 봤더니 예전에는 전부 다 손으로 도면을 그리고 설계를 했는데요. 스케치를 했는데요. 이제는 전부 다 컴퓨터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리하면서 영어 표현까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 하더라. 여기서 뭐 transi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 이런 걸 공부하면서 자꾸 붙여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었죠? is being displaced. 아, 요런 표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필기를 하는구나. 알겠죠? 대체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행,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잖아.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지문 다시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보시면 이래가지고 진짜 안 좋은 점 먼저 설명해 준 게 뭐였죠? 노란 색깔로 했던 게 뭘 상실했다. 창의성을 상실하고 모험심을 상실했다라고 정말 크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가지는 특징들이 뭐냐면 창의성, 모험심 상실하면서 이 디자이너가 가지게 되는 게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했어. lock in, 고착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 초기 디자인에 고정된다. 딱 그 초기 디자인만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lock in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우리가 자꾸 bypass, 놓치게 되고 스킵하게 되냐면, 자, 아까 보인 얘들아, 굉장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성찰적이고 탐구적인 유희. 그치? 자, 이 유희를 뭐 한다 그랬죠? 안 하게 된다. 바이패스 하게 된다. 스킵하게 된다. 자, 그래서 나온 현상이 뭡니까?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현상들을 용어를 지은 게 이거였잖아. premature fixation.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조기 고착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조기 고착을 또 영어로 또 외워놔야 돼. premature. 너무나도 이르게 이런 말이야. 그쵸? fixation.
고착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또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also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컴퓨터를 쓰는 디자이너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봤더니 아까 뭐죠? formal, 공식적인, 여기 형식이라고 쓰겠더라. 형식적. 실험에 조금 더 치중을 하더라. 뭐를 희생시켜서, 표현력을 희생시켜서 형식적인 실험만 굉장히 강조하더라. 형식적 실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디테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디테일한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더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그 컴퓨터에 그래서 컴퓨터 설계의 특징이 뭐냐라고 봤을 때 마지막 문장 이거. 그치? 자, 뭐가 없었다라고 했죠? 정서적인 연결 부족. 렉이라고 한 게 이제 부재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도 괜찮겠다. 그치? 그래서 쌤이 아까 형광펜 한 거 다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빈칸 추론 나오거나 내용적으로 내가 진짜 중요하다, TS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자, 여기 되어 있죠. 창의성의 상실, 모험심의 상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lock 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연히 뭐가 되어 있고 형광펜이 되어 있고 어휘 자체가 그 다음에 요거 형광펜 lock in on a design at an early stage 나중에 노란색만 봐도 이 지문이 딱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의욕을 꺾어버려요. 그쵸? 컴퓨터가 해준 게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의욕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요거는 형광펜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또. 그치? 고착화된 거. 조기 고착. 이거는 뭐 어휘도 좋고 주제로 보셔도 좋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 형광펜 되어 있는 거 다시 봐봐. weakening 당연히 형광펜 되어 있죠. 약화시킨다 라고 하는 것과 자, 마지막에 요거 형광펜 다시 컴퓨터가 만드는 것은 뭐가 없어요. 정서적인 어떤 내용물이 없어요. 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빈칸, 어휘, 뭐 주제에 가까운 것들은 다 여기서 뽑아주시면 되고 문장 삽입 하나 봐주실까? 이거 문장 삽입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이 문장 연구자들은 봐봐 이 현상이 뭐야? 앞문장 초기 고착화가 되어버린 이 현상을 premature fixation이라고 불렀다 라고 하면 문사부로 넣기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쌤 어휘 하나만 더 잡을게. 아까 요 표현 있죠? emphasize. 그치? 강조하다. 어떤 형식적인 실험을 좀 더 강조했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강조가 나오면 항상 반의어를 같이 기억을 해줘야 돼. 반의어가 뭐야? 소홀히 하다, 간과하다, 무시하다 라고 할 때 보통 neglect라는 단어 많이 쓰죠. 소홀히 하다, 간과하다. 그치? 그리고 나중에 어법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물어볼 거야. 어법이면 여기다가도 밑줄을 그어 놓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lecking이라고 적어놔. lecking 안 돼요. 네. 근데 얘들아 왜 말을 안 하노? 나 여기 해석 안 했는데. 와일절 해석 안 했네. 자, 와일절 한번 해석해 볼게. 우리가 아까 that 해놓고 주절까지만 연결해가지고 해석했거든. 맞지? 그치? 자, 와일절 잠깐 해석해 볼게요. 자, 비록 여기는 양보절로 해석해 주세요. 자, 비록 복잡하고 흥미롭긴 하지만 자, 이 표현 그냥 기억해봐. in one's own way 하면 그 나름대로란 뜻이거든요. 뭐 걔네 나름대로 복잡하고 흥미롭긴 하지만 이 말인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더라? 보어만 보여. 형용사만 보여. 그 말은 무슨 소리야? while과 컴플렉스 사이에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고 알겠지? 그 주어는
이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 그래서 일단 적으실 때 they are로 적어서 이거 생략됐다 표시해 주시고 해석을 하면 컴퓨터가 만든 디자인이 그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복잡성도 있고 흥미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가 없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정서적인 내용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7-4번 갈게요. 문제 낼 게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너무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4번도 상당히 문제 낼 게 많고 좋은 지문입니다. 자, 잠깐만. 내가 7강에 3번에 제목을 안 잡았네요. 자, 제목. 정신이 없다, 쌤. 자, 제목. 자, 제목 몇 번으로 잡아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4번이요. 자, 디지털 단어 잡아봐. take over. 요 표현 너무 좋은데요? take over가 무슨 뜻이야? take over. 장악. 디지털이 싹 다 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what has it done? 자, 이 시가 가리키는 게 디지털이거든요. 이 디지털이 어떤 일을 했냐? 건축가의 설계에 어떤 일을 저질렀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조기 고착이 생기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이제 더 이상 의욕이 없고 뭐 요런 것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얘들아 봐봐. 스케치가 practice 관행인데 여기서 방향성이 틀렸네요. outdated 하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떡해? outdated는 구시계. 나이가 빠졌다라고 지금 스케치를 디스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을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방향성이 틀렸죠. CAD는요. 이 건축의 창의력을 어떻게 보면 enhancing은 높이는 거잖아. 높이는 게 아니고 제약하고 낮추는 거기 때문에 5번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풀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7강에 4번 갑시다. 2개 하고 쉴게요. 4번까지 하고. 자, 얘도 마찬가지다. 첫 2줄에서 우선은 소재를 먼저 좀 잡아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볼까요? 자,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의 어떤 종류인가 봐. 이것은 is a process 과정입니다. 얘들 앞으로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얘는 is 뭐뭐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는 맞아. 정의 내리는 거야. 그러면 정의 내린다라고 하는 건 limited animation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100% 무엇이다? 소재다. 이 글에 내가 중심 소재를 limited animation이라고 잡고 일단 뭔지 모를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정의 내리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limited animation은 과정이다. 프로세스 명사 과정이다. 근데 뭘 하는 과정입니까? Making animated cartoons. 이거 그냥 만화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치? 만화를 만드는 과정인데 자, 대수로 묶어봐. 근데 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어떤 만화냐면 that does not 동그라미 한번 해봐. 부정어입니다. 아니래요. 따르지 않는데요. 자, 뭘 안 따르냐? realistic approach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realistic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실적인 접근법,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소재에 대해서 벌써 방향성을 하나 잡았어. 얘는 리얼리스틱한 거 아니구나. 그 다음 2번째 문장 갈게요. 2번 문장을 여러분들은 뭘 잡아주셔야 되냐면 봐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사실적이냐 아니냐 2개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2번째 문장을 읽고 뭘 잡아주셔야 되냐면 이 2번째 문장에 설명된 게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인지 아니면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인지를 잡아서 봐줘야 3번째 문장이 그 다음에 이해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2번째 문장 볼게요. 자, 짧은 영화, 그러니까 짧은 만화, 단편 만화나 그 다음에 feature films, 요거는 장편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똑같이 만화는 만화야. 근데 누구의 만화냐? 월트 디즈니의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1930년과 4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이 만화들은요. 동사 각각 are widely acclaimed. 자, 밑줄 be acclaimed. 자, 혹시 acclaim 단어 외우셨나요? acclaim 무슨 뜻이죠? 맞아. 격찬하다, 칭찬하다. 어이구, 동주 잘한다. 혹시 밑에 있니? 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격찬받다, 뭐 칭송받다. 자, 디즈니 만화들이요. 와, 엄청 칭송을 받아요. 보통 칭송받다 혹은 비난받다 뒤에 for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for를 이유라고 생각해주면 돼. 아, 어떤 이유로 칭송을 받았냐면요. 자, 요거 읽으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지금 이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사실적인가 아닌가만 일단 잡아봐. 오케이? 자, 뭐라고 칭찬받았냐? depicting, 묘사를 하는데 해석 잘해보세요. Animated simulations of reality. 와, 말이 너무 어려운데? 봐봐. reality는 현실이잖아. 자, 현실에 애니메이티드 된 시뮬레이션이다. 자, 애니메이티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이거 애니화했던데? 애니화된 시뮬레이션. 자, 이게 사실적인 건가요? 사실적인 게 아닌 건가요? 다시 현실에 애니화된 시뮬레이션을 묘사를 하는 것으로 칭송을 받았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봐봐. 현실 자체를 애니화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모방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실 자체를 갖다 넣은 거야. 그럼 얘는 되게 사실적인 거야. 근데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놨어. 근데 그 시뮬레이션은 왜 뭐를 가지고 했냐? 뭘 포함했냐면 exquisite detail in every frame. 모든 프레임에다가 자, 단어 잡아주실까요? exquisite detail을 넣었대요. 혹시 이것도 밑에 있나요? 맞네요. 정교한. 아유, 물어볼걸, 정주한테. 자, 한 프레임 한 프레임에다가 정교한 디테일을 싹 다 집어넣었대.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문장의 기능은 뭐라고 봐야 돼? 이거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의 반대인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죠. 얘네는 현실을 완전히 딱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 놨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뒤에 나와 있는 however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나 읽어봐. 그러나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은 그럼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리미티드가 아니고 리얼리스틱한 거. 근데 이런 스타일은요. very time consuming. 자, time consuming은 시간 소모적인. 야, 근데 얘네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소모적이에요. 그리고 expensive. 비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사실적인 것은 시간도 많이 든대. 그러면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어떤 속성을 가지겠다.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구나. 그잖아. 사실적이지 않고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그렇게 돈이 안 드는구나. 라는 게 일단 딱 자연스럽게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서 갑니다.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요.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다가 하나 넣어봐. 대조적으로 라고 넣어봐. 대조적으로.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끝나고 사실적인 디즈니 얘기가 끝나고 우리가 화제로 놓고 있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의 속성을 이제부터는 상수를 해줘야겠죠. 그치? 자, 대조적으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요.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럼 잘 이해해야 돼. 얘네 특징이 뭘까? That 자, 어떤 이미지냐면요. abstract art 천천히 간다. 이거는 추상적 예술. 단어를 조금 음미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 그냥 추상적 예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적인 거의 반대가 추상적인 거잖아. 그치? 추상적 예술.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 상징주의. 여러분 상징도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limited movement까지 한번 묶어볼까? 제한된 움직임. 우리 디즈니 영화 보면 얘들아 밤비가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혹시 그 애니메이션 본 적 있어? 혹시 사우스파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본 적 있나요? 이등신 짤이 나와가지고 서동주 이등신 짤이가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약간 종이가 찢어져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막 엄청 부드럽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to create the same effect,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는요, 추상적인 예술과 상징주의와 그 다음에 제약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하지만 at a much lower production cost, 훨씬 낮은 제작 비용을 가집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죠. 자, 그 다음에 this style of animation, 이런 종류의 애니메이션은요. 이런 종류 하자마자 뭐라고 적어줘야 돼? LA라고 적어주세요. Limited Animation을 그냥 줄여서 LA라고 합시다. 그럼 이 친구의 특성을 또 설명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그치? 자, LA는요. depends more, 더 많이 의존합니다. 형광펜 해볼래? 뭐에 의존하냐면 suspension of belief. 적었어? 이건 지금 밑에 없거든요. 이거는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어떤 연극에서 쓰이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인데 밑에다가 얘들아 여기 별 밑에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자, 불신의 유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작품 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누가 죽어. 근데 이게 허구인 걸 알지만 우리는 슬프죠. 맞지? 이거 허구고 영화고 가짜고 소설인 걸 알면서도 질질 짜잖아. 근데 왜 그런 거야? 알아. 의식적으로는 내가 관객인데 거짓이고 허구인 걸 아는데요. 근데 뭐 하는 거지? 우리말로 하면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러면 이해가 되시나요? 영화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 소설의 세계관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몰입이 돼서 얘가 허구인 세상인 걸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럼 일단 이 단어 알겠어요? 불신의 유해가 뭐야? 불신은 허구고 가짜지? 라고 하지만 그 유해하는 건 뭐죠? 미루는 거지. 이 작품을 끝낼 때까지 미루는 거지. 여기 이해됐어? 그래. 그래서 사실 불신의 유해라고 하는 말은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럼 계속 갑니다. 자, 불신의 유해에 더 많이 의존을 한대요. 더 많이. 자, 왜냐하면 to tell a story,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요. 이 불신의 유해를 좀 더 많이 의존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는 존재합니다. 자, 형광펜 한번 해주실까요? 존재합니다. 더 많이 존재합니다. 관객들의 상상력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특징이야. 얘네들은 관객의 상상력을 훨씬 더 자극하고 관객의 상상력을 훨씬 더 많이 불러일으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난 특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25겠어. 앞문장 주어겠죠. 그럼 여기도 다시 LA. Limited Animation은 올소가 나온 걸로 봐서 또 다른 특징을 또 설명을 해줄 건가 봅니다. 자, 얘네들은요. encourage라고 하면 금지가 아니죠. 권장하는 거죠. 야, 해봐 하는 거야. animators, 애니메이션 제작자들한테 뭐 해봐라고 하냐면 indulge in 하도록이요. 자, 단어 적어봐. indulge in이 무슨 뜻이야? 몰입하다. 맞아. 몰두하다, 몰입하다. 잘 읽었어. 이거 거부하자고 몰입해봐 라고 권장을 합니다. 예술적인 스타일인데 자, 형광펜 또 해봐. 얘들아, 그럼 봐봐. 이 내용도 또 무슨 내용이겠어? 누구의 특징이겠어요? LA의 특징이겠죠. 그치? 야, 이런 스타일 해봐. 볼까요? Not necessarily. not necessarily 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치? 반드시 동사인 건 아니다. 네, 여기 해석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근데 반드시 뭐일 필요는 없냐면 자, 단어 밑줄 그을게요. be
bound to 밑줄 그어주세요. be bound to. 자, be bound to 명사 하면 어디 어디에 얽매이다. 자, 머리 쓰면서 와. 그러면 반드시 뭐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영상 해석해봐. 반드시 뭐일 필요는 없는 스타일이야. 그치? 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LA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네요. 이거네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의 제약에 한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현실 세상을 시뮬레이션처럼 구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안 되는 것도 다 구현을 해놓는 거지. 이거 두 번째 특징.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그 결과는 사실 결론이네. 요런 특징을 가졌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요. A new artistic style이 완성이 된 거죠. 기존에 있었던 사실주의적인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적인 스타일이 하나가 창출된 거지. 됐니? That 그리고 그 새로운 스타일은 자, 마지막 두 문장은 내용적으로 복잡하진 않고 그냥 어법적으로만 복잡합니다. 형광펜 해볼게요. 그 스타일은요. could not have developed. 형광펜. 이거 어법이야, 어법. 해석해볼게요. 발전할 수 없었을 스타일이야. 발전할 수 없었을. 일단 쭉 가볼까? if 만약에 뭐 했더라면 애니메이션이 was solely devoted to solely는 only라고 해석할 거야. 어디에만 전념했더라면 producing simulations of reality 현실의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데만 전념했더라면 발전시키지 못했을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 무슨 말이더라? 애니메이션이 어디에만 전념한다? 현실의 시뮬레이션에만 전념한다. 이건 뭐지? 디즈니 같은 거. 그쵸? 현실주의, 사실주의에만 집중했더라면 만들어내지 못했을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여기까지 괜찮지? 해석은 됐죠? 그럼 이거 어법적으로 뭐예요? 라고 하면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반대죠. 그러니까 이미 LA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이랬더라면 못했을 이런 의미는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나? 근데 여기서 약간의 의문점이 들어야 되거든. 얘들아, 가정법 과거 완료의 특징은 뭐냐면요. if절 안에 이렇게 먼저 써주고 if 주어 had pp를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다시 뭐 나와야 돼? 우쿠슈마, could, would, should, might, have, pp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 먼저 기억해 두시고. 근데 내 잠깐 여기 봐봐. 여기를 보면 뭐가 들어와 있어? had, pp가 아니고 was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런 거 같아, 얘들아. 여기다가 had, pp를 써도 돼. 근데 요즘 현대 문법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지만 현재 여기 was를 써도 그냥 딱히 오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거기다가 무슨 의미까지도 좀 들어가 있냐면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현재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나 과거를 쓰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 말은 시험에는 안 나온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사실 had been을 쓰나 was를 쓰나 문법적으로 일단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could have pp를 쓴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Without limitation animation. 자, 여기도 어법이야. Without. 요거는 별표해놔. 만약에 학교에서 요거 설명해 주시면 반드시 시험 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쌤이 해석해 볼 테니까 뭐가 맞는지 봐봐. 진짜 한 끗 차이거든. 자, 첫 번째.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 없다면 1번. 2번.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 없었다면 2번. 한 끗 차이잖아. 없다면, 없었다면. 뭐가 왜 없었다면이야? 야, 왜 없었다면이야? 없다면은 현재 반대. 없었다면은 과거 반대. 이것도 가정법이죠. 근데 쌤이 없었다면이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요. 자, 주절의 동사의 형태를 봐봐. 자, 주절의 동사의 형태를 봤더니요. 형광펜 해봐. could never have been produced. 야, 지금 무슨 형태로 왔어? 쌤이 금방 지웠지만 이거 무슨 형태죠? 가정법? 그저 과거 완료의 형태로 들어왔죠. 거기다가 수동태 들어가 있는 거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been produced.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생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생성됐다. 뭐가 없었더라면, 얘가 없었더라면 생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치? 그래서 이때 if, without을 if절로 바꿔주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if절로 바꿔볼게요. if. 그러면 뭐뭐가 없다면으로 써야 되잖아. 뭐뭐가 없었다면. 없었다면이네. 그럼 if it 요 형태를 기억하세요.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에 limited animation 이렇게 LA라고 쓸게. 됐어? 자, 그럼 해석 갑니다.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 없었더라면 자, 서치는요. 예시겠죠. 어떤 것들? groundbreaking films. 자, groundbreaking 하면 획기적인. 야, 이거 대단하다. 야, 이거 진짜 획기적이다. 사례들입니다. 실제 사례들. 자, 획기적인 영화. Yellow Submarine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Not in the Line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과 같은 것들이 없었더라면 and many others까지냐 얘들아. many others까지 여기까지. 잠깐만. 아, 일단 미안한데. 여기까지를 묶어야겠네요. 아, 저 어디까지 묶어야 되는 이거? 왜 이러노? 아, 응? 아, 여기를 그냥 주어로 봐야 되겠구나. 미안하더라. 요런 획기적인 영화들은요. could never have been produced.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겠네요.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 음. 잠깐만요. 요거 정리하고 쉴게, 얘들아. 정리하고. 마지막 두 문장은 얘들아, 그걸 좀 잘해주세요. 저기 뭐냐. 문법을 좀 잘 봐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자, 얘들아. 얘는, 문장별로 한번 나눠줄게, 얘들아. 문장별로. 그래서 문장이 1번, 2번, 자, however까지가 3번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장의 그 숫자는 문장의 그 순서입니다. 자, 이 세 문장까지 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봤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이 글의 소재,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자,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이 글의 소재야, 그죠? 근데 이 소재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대립점을 뭔가를 설명을 해주면서 반대를 해주고 비교를 해주면서 소재를 조금 더 강조를 해주기도 하지요. 그쵸? 그래서 반대한 게 요게 이거죠. 리얼리스틱한 만화, 사실적인 만화를 대조해가지고 설명을 해줬다. 그치? 이게 조금 옛날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뭐가 있었냐면, 요 표현을 좀 봐봐야 돼. 현실에 요 표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현실에 애니화된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그대로 구현하는 거.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이제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으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6번 문장까지요. 6번 문장까지는 뭐냐면, 자, 이 LA의 특징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조적으로라고 했던 그 부분 다음부터는 본론이 되는 거야, 본론. 이게 뭔지를 설명해줘.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지. 추상적인 예술을 쓰고 상징주의를 쓰고 제한된 움직임을 쓰더라 라고 하는 특징 하나 기억해 주시고 당연히 비용은 적게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표현이었던 거 불신의 유해. 거짓인 걸 알지만 몰입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불신의 유해 때문에 진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자들이 뭘 많이 하더라. 독자의 상상력. 이 상상력 개입이 더 많이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야. 그치? 어디에 많이 몰두를 할 수가 있었냐면 반드시 현실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치? 그래서 현실 제약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래서 be bound to 구속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7번부터 8번까지.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요. result, 그 결과.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LA의 어떤 가치, 결과가 뭡니까? 자, 첫 번째, 새로운 예술의 어떤 스타일을 하나 진짜 만들어낸 거죠. 개척을 해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그 다음에 많은 이제 LA 작품들이 또 생기게 되었죠. 뭐 요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내용 이해를 하실 때 여기 이제 본론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7, 8번 문장은 뭐가 중요했다, 문법이 중요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요거 11강의 1번은 우선 문법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내신용 그 수업 정리는 다음 주에 11강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 어려울 수는 있겠다. 어렵네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에 필기 좀 해봐. 이거는 어법 일단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assigned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자, 준동사의 밑줄일 때 이 준동사가 맞는지 혹시 얘가 동사 자리는 아닐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해석도 해석이지만 반드시 뭘 먼저 파악해야 되냐?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치?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로 잘 왔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장 구조를 먼저 볼게요. Their answer, 그들의 대답은 자 일단 주어 잡고 얘들아 when절은 그러면 뭐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묶어야겠죠. 누가 봐도 when은 접속사잖아. 그지? 그러면 when assigned to do a report까지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answers가 근데 answer가 주어이고 is가 동사더라. 이다. 그들의 대답은 이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첫 번째 보어가 되겠죠. 뭐뭐 하는 것이다. and 그리고 여기서의 copy는 이 to come과 병렬이 되겠죠. 미디어 센터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보어. 그리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베끼는 것이다.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됐어? 그러면 중간에 있는 왼절은 부사절인 거야. 그럼 보자. 부사절 안에 이거 한번 적어봐. 부사절 안에요. 지금 assigned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건 무슨 뜻이냐? 봐라. 접속사 뒤에 pp잖아. 얘는 일단 무슨 구문처럼 보는 거더라. 이거 분사 구문처럼 봐야죠. 그 말은 pp라는 분사가 들어온 거, 준동사가 들어온 거 잘했다라는 게 됩니다. 일단 들어오는 게 맞아. 그치? 그러면 맞으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결국 분사 구문은 pp를 쓸 것이냐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이거 두 개 물어보는 거거든요. 됐지? 그러면 분사 구문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죠. 첫 번째, 해석을 하시고 두 번째, 목적어의 유무를 따져보시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지. 됐니? 자, 그럼 보자. 학생들의 대답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왼절 해석해 볼게. 어떨 때요? assign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assign이 부여하다, 할당하다,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학생들이 부여할 때야? 보고서를 하라고 부여할 때야? 부여받을 때야? 받을 때. 그러면 부여받을 때 PP 괜찮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목적어의 유무를 볼게요. 만약에 내가 아니요 저는 assigning 하고 싶어요. 현재 분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얘는 능동의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부여했는지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assigning을 내가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쟤는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석을 해도 부여받았을 때도 되고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assigned가 맞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앞으로 접속사 뒤에 ing가 있거나 혹은 pp가 있으면 얘는 뭘로 처리해준다? 분사 구문으로 처리를 해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자, 2번도 쌤이 안 지웠어요. 왜냐면 또 무슨 문제냐? 준동사 밑줄이잖아. to try는 준동사잖아요. 그러면 준동사가 맞는지 혹시 동사 자리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문장 구조를 먼저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준동사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보자. 문장 구조 볼게요. to try 일단 좀 묶고 어디까지 묶을지 한번 볼게요. get 오형식이 하더라. get 얻다가 아니고 시키다라는 소리입니다. 하게 했대요.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하게 했대. 자, 뭘 이해해? understand의 목적어. 왜 필요하지 않은지
모든 것을 베끼는 게 필요로 하지 않는지까지 일단 묶었던 얘들아 뭐가 보이니? 여기서 컴마가 보이죠. 자, 컴마 다음에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문장 구조를 크게 보면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자, 투부정사, 컴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이제 문장 구조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절을 우리는 주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맞지? 주인공절, 주절. 그러면 주절 앞에 콤마 찍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자리야, 얘들아? 자리 자체로만 따지면 부사 자리잖아, 부사 자리. 그러면 우리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준동사 자리 괜찮네요가 되는 것이고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보통 부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뭐 아마 자연스러울 겁니다.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시도하기 위해서 나는 비유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괜찮잖아, 그치? 그러면 준동사 자리 괜찮다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얘들아, 3번도 똑같아, 일단. 3번도 동사, 준동사 밑줄이냐라고 일단 물어본 거거든요. 일단 동사 자리인지만 먼저 파악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더즈라고 하는 두 동사의 밑줄이 그어졌을 때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동사 자리가 맞는지부터 봅시다. 자,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합니까? 한번 볼까요? 나 여기서부터 보고 싶거든. We discuss this로. 근데 왜 여기서부터 쌤 볼 수도 있을까요? 라고 하면요. 자, 컴마에다가 and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안심하고 컴마 엔드는 다시 절 시작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약간 좀 무시하고 봐도 돼. 컴마 엔드, 컴마 벗 둘 다 마찬가지야. 그치? 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토론했습니다. 됐어? With the usual conclusion being that 와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지. 맞지? 근데 우리가 모르는 문법은 아니거든. 잘 봐봐. 쌤이 밑줄 긋는 거, 네모 박스 하는 거 보시고요. 이거 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볼래, 얘들아? 이거 무슨 구문이야? 준성아 이거 무슨 구문이야? 무슨 구문이야? 봐봐. with, 목적어, 현재 분사, with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 나 진짜 is 쓰고 싶은데 이 생각 할 거야. 왜냐면 해석이 보통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절 이하입니다. 보통 이렇거든. 근데 is를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주절은 여기서 끝났고 with로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로 동사는 못 써. 그러면 with a ing with 분사 구문이구나. 그치? 그러면 해석을 보통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절 이하합니다. 이 대은 뭐냐?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보어 접속사인 거야. 알겠지? 어떻습니까? It does. 그것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이, 잠깐만. 그럼 얘들아 봐라. 여기서 does 다음에 아무것도 없지. 만약에 봐봐. 두가 뭔가를 하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이려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뭘 하는지. 동사 자리는 맞아요. 근데 이 동사가 이제 뭐까지 가야 돼? 이 동사는 맞는데 대동사까지도 이제 생각이 뻗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대동사는 얘들아 뭐 찾으시면 되냐면요. 앞 절의 동사를 찾는 거야. 자, 앞 절의 동사가 뭐예요? 여기는 앞절. 이게 위 디스커스부터 한 절이니까 앞절의 동사는 여기거든. 슈퍼마켓은 is useful. 유용한지. 그러니까 아니,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것이 유용한지 아닌지를 물어봤대. 그리고 우리가 토론을 했어. 그랬더니 일반적인 결론은 어떻습니까? It is. 정말 유용하다. 그럼 다시 여기서의 it이 가리키는 것은 everything.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것은 is useful이 여기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is가 정답이 됩니다. 대동사 문제였어. 너무 어려운데요? 여기까지 됐죠? 그 11강이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이 문장은 제가 서술형으로 외우게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1강 요 4번, 5번 살짝 정리하고요. 지문 정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여기까지 하고